같은 ETF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46% 수익, 다른 한쪽은 11% 손실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거 나랑 상관 있는 얘기네? 이렇게 느끼셨다면 지금 시장의 핵심을 보고 계신 겁니다. ETF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분산 투자니까 어느 정도 안전하겠지. 그런데 지금 그 상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된 ETF 중 절반 가까이가 액티브 ETF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포인트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확인하게 될 한 가지 사실이 ETF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ETF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상품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상장된 ETF 가운데 약 45%에 해당하는 20개가 액티브 ETF로 집계됐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여기서 잠깐 액티브 ETF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ETF, 이른바 패시브 ETF는 특정 지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코스피 200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립니다. 운용사가 별도로 종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액티브 ETF는 다릅니다.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지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운용사의 판단이 개입됩니다. 쉽게 말하면 펀드와 ETF를 합쳐놓은 구조입니다.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면서 운용사가 종목을 직접 선택한다는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잘 고르면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기대감이 확인되고 있는 동시에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KB자산운용의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 ETF. 이 상품은 올해 1월에 상장했습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등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삼성전자를 23%, SK하이닉스를 14% 수준으로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비중이 35%를 넘습니다. 거기에 TSE, 효성중공업, 삼양식품 등이 함께 편입돼 있습니다. 상장 이후 수익률은 46%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들어서만의 성과입니다. 자금 유입 속도도 가파릅니다. 상장 당일 개인 순매수가 100억 원을 기록했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순자산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상품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1000억 원이 모인다는 건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강한 확신이 몰렸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KOACT 수소전력 ESS 인프라 액티브 ETF. 이 상품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비나텍, 삼성 SDI, 서진시스템 등이 주요 편입 종목입니다. 상장 이후 수익률은 37%대입니다. 이 두 상품, 이름도 다르고 투자 대상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올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업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반대쪽 사례도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TIGR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 이 상품은 코스닥 바이오 종목 중에서 기술 이전 테마에 집중 투자합니다. 리가켄 바이오, 올릭스, ABL 바이오 등이 주요 편입 종목입니다. 그런데 상장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 11%대입니다. 주요 편입 종목들이 상장 이후 약세를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에 상장된 ETF인데 한쪽은 46% 수익, 다른 한쪽은 11% 손실입니다. 이 차이,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격차의 배경으로 편입 업종의 차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ETF는 수익률이 높게 나왔고 바이오처럼 상대적으로 부진한 업종에 집중한 ETF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업종 선택이 수익률을 좌우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업종에 투자하는 ETF를 고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지금까지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 단순한 수익률 비교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액티브 ETF가 신규 상장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업종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수익률 차이가 핵심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ETF도 이제 자동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의 ETF는 분산 투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고를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수를 따라가니까 시장이 오르면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목에 분산되니까 개별 종목이 무너져도 전체 손실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ETF를 선택하신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액티브 ETF는 이 구조가 다릅니다. 운용사가 직접 종목을 고릅니다. 그 판단이 맞으면 시장을 이기고 틀리면 시장보다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ETF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본질은 펀드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ETF와 펀드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를 고를 때는 단순히 ETF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운용사의 전략과 편입 업종을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액티브 ETF 시장이 커지면서 자금이 성과 좋은 상품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RISE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 ETF가 2달 만에 순자산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처럼 성과가 검증된 ETF에는 더 많은 자금이 빠르게 몰립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자금이 몰리면 편입 종목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 종목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ETF 수익률이 더 올라갑니다. 수익률이 올라가면 다시 자금이 몰립니다. 이 순환 구조입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성과가 부진하면 자금이 빠집니다. 편입 종목을 팔아야 합니다. 그 종목 주가가 더 내려갑니다. 수익률이 더 떨어집니다. 이 악순환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윤재홍 연구원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한국 주식형 액티브 ETF의 경우 자금 유입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편입과 편출이 잦은 구조상 시장 확대에 따라 개별 종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익률 차이가 나는 것을 넘어서 액티브 ETF의 자금 이동이 개별 종목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직접 보유하지 않은 종목도 액티브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구조 변화입니다. 액티브 ETF가 늘어날수록 편입된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은 그 종목을 직접 보유한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점입니다. 액티브 ETF는 그 상품을 산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액티브 ETF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느 액티브 ETF에 편입되어 있는지, 그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 이것이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액티브 ETF는 ETF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운용 방식과 시장 영향력은 이미 펀드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액티브 ETF 시장은 46% 수익과 11% 손실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그 차이의 원인은 업종 선택이었습니다. 반도체 중심은 수익, 바이오 중심은 손실. 올해 시장 흐름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현상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액티브 ETF 비중이 전체의 45%까지 높아진 지금 이 시장은 단순한 분산 투자 도구가 아닙니다.
운용사의 판단이 개입되고 자금 이동이 개별 종목을 움직이며 성과에 따라 자금이 집중되고 이탈하는 역동적인 시장이 됐습니다. ETF가 편리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맞습니다. 하지만 액티브 ETF에 한해서는 어떤 업종을 담고 있는지,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편입 종목의 변동성은 어느 수준인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ETF라는 상품을 고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의 흐름과 업종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앞으로 ETF 투자에서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많은 액티브 ETF 가운데 오래 살아남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ETF들이 공통된 특징을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